안녕하십니까. 한국연어업회사법인의 김건우입니다. 연어는 자연 상태에서 강 상류에서 아래서 부하여 강 하류로 이동하면서 점점 자라나 스몰트 과정을 거친 후 바다로 이동하여 먹이 활동을 하면서 성어가 된 후 알을 낳기 위해 자기가 자란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모천회귀 본능을 가진 어종입니다. 연어는 크게 대서양에서 서식하는 대서양 연어와 태평양에서 서식하는 왕연어, 홍연어, 은연어, 무지개 송어로 잘 알려진 스틸헤드 살몬,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첨연어 등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먹고 있는 대서양 연어와 은연어의 대부분은 노르웨이 등 북유럽과 칠레에서 양식되어지고 있습니다. 노르웨이 양식 시스템은 인공 수정된 알을 6 내지 10도 수온에 부화시켜 민물 양식장에서 양식하다가 작게는 150g, 크게는 700g까지 키워 바닷물에 넣기 전 물의 염도를 조절해가며 해수 적응력을 키우는 순치 과정을 거친 다음 해상 가두리 양식장에 입식하여 약 12에서 14개월 동안 양식한 후 수확하는 시스템입니다. 일부에서는 해상 양식장에서 발생하는 질병이나 예측 불가능한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육상의 양식장을 건설하여 바닷물을 끌어와 양식하는 친환경 순환 여과식 양식 시스템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연어는 수온 4 내지 15도 사이의 찬물에서 생활하는 한류성 어종으로 20도 이상에서는 살 수 없는 물고기입니다. 이처럼 한류성 어종을 양식할 수 있는 바다는 연중 20도 이하로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조건을 갖춘 바다는 노르웨이 등 북유럽 해역과 칠레 주변 해역, 미국, 캐나다 일부 해역으로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연어 양식장의 대부분은 노르웨이와 칠레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바다 수온도 겨울철 최대 4도, 여름철 최대 30도까지 올라가는 바다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중 연어를 양식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연어를 양식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환경에 맞는 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우리나라 남해안의 수온은 11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10에서 18도로 연어 양식을 할 수 있는 적정 수온이 6개월 정도 유지되는 천혜의 양식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에서 수정된 바람란을 수입하여 민물 양어장에서 부화시켜 400에서 500g까지 키운 다음 이를 다시 육상의 순환 여과식 해수 양식장에서 1 내지 1.5kg까지 키운 다음 해상 양식이 가능한 시기인 11월 초에 해상 양식장에 입식하여 양식을 시작한 후 이듬해 5월까지 양식하여 수확하는 시스템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남해안의 겨울철 해수 수온은 약 10도 이상으로 유지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급이 활동이 가능하고 먹이 효율도 높아 단기간에 높은 성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육상과 해상 양식장을 병행한 한국형 양식 시스템으로 연어를 양식할 경우 노르웨이 등과 비교하여 충분히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내과 전문의 한인권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아주 재미있는 걸 좀 얘기하고 싶어요. 연어 아시죠, 연어? 여러분,
슈퍼푸드라는 말 들어보셨죠? 요즘에 마케팅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 슈퍼푸드라는 말이 뭐 여러 가지 목적으로 다 사용되고 이렇게 하는데 한마디로 쉽게 말해서 사람의 건강에 좋은 음식물이고 또 음식을 먹을 때 참 뭐 거기에 첨가하는 제품으로 좋은 것들이 있어서 뭐 블루베리를 포함한 여러 가지들이 슈퍼푸드에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슈퍼푸드에 10가지가 결정이 된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연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지껏 연어 어떠셨어요? 저도 참 연어를 좋아하는데 좀 뭔가 좀 찜찜한 게 있어요. 이게 뭐든지 우리 그 국산 한우도 국산이 맛있잖아요. 근데 이게 국산이 나온 곳이 없었어요, 연어가. 그런데 최근에 제가 소식을 들었는데 이게 한국 바다, 국산 한국 바다 안에서 양식에 처음으로 성공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 시연에 가서 참 한번 먹어볼 수 있었는데요. 이야, 그 고소함이랑 또 그 쫀득쫀득함, 싱싱함이라는 거는 그냥 얘기 안 하려고요.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연어가요, 참 이 다른 여러 가지 생선 중에 뭐 생선들이 다 되게 다 좋은 것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 몸에 굉장히 특히 에이징, 안티에이징 여기에 노화에 굉장히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입증이 좀 되어 있습니다. 연어에 많이 들어있는 것이 뭐냐 하면 우선 오메가3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오메가3는 두 가지 꼭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EPA라는 것과 DHA라는 것이 꼭 밸런스가 맞아서 이게 한 5대7 정도의 그런 밸런스인데 그런 걸로 해가지고 마음껏 충분한 양이 들어가야 오메가3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도 오메가3는 이전에 의학적으로 많이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지만 가장 좋은 것이 뭐냐 하면 혈관의 동맥경화증을 예방하는 작용이 가장 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혈압이 있다든지 뭐 보통 심근경색증이 있다든지 콜레스테롤이 높다든지 비만이 되어 있다든지 담배를 핀다든지 이런 분들은 반드시 동맥경화에 위험이 되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오메가3의 그 섭취는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너무 여러 가지 종류도 많고 그 순수성도 많고 그러니까 자연식품으로 있는 오메가3를 섭취하는 것이 우리 몸에도 가장 건강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좋은 그런 식품이 뭐가 되어 있냐면 연어 속에 오메가3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어 안에는요, 아스타잔틴이라고 하는 정말 그 항산화 효소로 되어 있는데 이 물질이 또 굉장히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영양, 뭐 비타민C나 비타민 E나 항산화 요소로 되어 있는 그런 그 물질보다 훨씬 더 강한 항산화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어에는요, 연 한 100g 정도가 160칼로리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200칼로리 뭐가 320칼로리인데 우리 그 보통 한 700, 800칼로리 한 끼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200g 먹어도 그렇게 칼로리의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되어 있고 또 이 연어에는요, 우리가 지방산을 많이 걱정을 하는데 우리 몸에 좋을 수 있는 불포화 지방산이 거의 대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어 안에 들어있는 지방산은 불포화 지방산이기 때문에 마음껏 드셔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단백과 지방산, 불포화 지방산이 있을 경우에는요, 가장 우리 몸에 좋은 것이 뭐냐 하면 이 몸 안에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을 증가시켜 줍니다. 그래서 이 글루카곤이 몸 안에서 올라가게 되면 무슨 역할을 하냐 하면 우리 몸 안에 들어있는 지방질을 에너지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이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은 우리 몸 안에서 상당한 양의 지방을 오히려 흡수를 하고 지방을 없애줍니다. 이 반면 우리가 그 탄수화물을 먹게 되면 인슐린이 올라가게 되고 이 인슐린은 지방산을 분해하는 작용을 억제를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탄수화물을 먹는 것보다 이제 단백질과 지방이 섞인 것을 먹는 것을 더 요즘에는 권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식단에 이런 이 밥심으로 살아야지 하는 요 마음을 이제 연어 힘으로 살아야지 하는 이것으로 바꾸게 되면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좋은 영양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연어는요, 버릴 게 없습니다. 우리가 먹는 고기는
아주 그냥 싱싱하게 이제 잘 먹게 되겠는데 우리의 영양에도 좋겠지만 이것이 지금요 연어의 정자를 다 빼내고 난 다음에 정소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거두면은 우리 몸에 아주 이 관절염에 좋은 핵산을 거기서 분리를 해냅니다. 그래서 이 핵산을 분리한 것을 우리 실제로 지금 의학에 사용되고 있는데요. 연골 재생에도 도움이 되고 관절염, 특히 무릎 같은 데에 통증이 있는 것을 막아주기도 합니다. 이것은 실제로 식약처의 허락을 받아서 이미 연어에서 추출한 핵산이 관절염 치료에 이미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제 여러분도 얼굴 관리 많이 하시죠?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이 피부 재생이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이 연어에는요, 또 이 뼈와 또 내장 안에 콜라겐 이런 것이 많이 들어있고 PDRN 이러는 핵산, DNA 같은 것들이 많이 추출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추출한 콜라겐을 가지고 얼굴을 포함한 모든 세포 재생에 사용되고 있는 것이 또 연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소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연어 버릴 게 없다 그랬죠? 연어 가죽을 가지고요. 제가 아주 진짜 세계적인 디자이너와 함께 한번 좀 해봤는데요. 기막힌 핸드백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연어 가죽을 가지고 구두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게 놀라운 사실이 또 뭐가 있냐 하면 연어 가죽이요. 뱀 가죽이나 소 가죽보다 훨씬 질기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여러분 생활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연어를 이용한 정말 풍요로운 세상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을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